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깼습니다. 이유도 없이 다시 잠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다르게 했다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상한 것은 그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또렷할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억들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올라올까요? 후회는 무겁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후회를 너무 많이 한다. 후회가 나를 잡아먹는 것 같다. 이 후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은 그 후회에 대해 350년 전 네덜란드의 한 철학자가 남긴 가장 냉철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후회가 더 또렷해질까요? 스피노자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더 많이 돌아보는 현상을 생애 회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후회가 더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느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멈추어 서니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후회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때보다 내가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때의 선택이 아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자기 소진입니다. 후회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에너지를 쏟는 것. 스피노자는 이 두 번째 얼굴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6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바리우 스피노자. 유대인 상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지성을 보였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성경과 탈무드를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23살이 되던 해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1656년 스피노자는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역사상 가장 가혹한 파문 선언문 중 하나로 기록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사악한 의견과 행동, 그의 혐오스러운 이단적 사상에 대해 우리는 그를 추방하고 저주하고 파문한다. 아무도 그와 말을 나누지 말고 같은 지붕 아래 있지 말며 그의 글을 읽지 마라. 23살의 청년은 하루아침에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적 연결도 모두 끊겼습니다. 생계를 위해 렌즈를 갈고 닦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철학서 중 하나를 써내려갔습니다. 바로 에티카입니다. 윤리학이라는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신, 자연, 인간의 정신, 감정, 그리고 자유에 관한 방대한 철학 체계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책을 수학의 증명처럼 썼습니다. 공리, 정의, 영재, 증명. 감정적인 언어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가장 차가운 방법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덕이 아니다. 후회하는 자는 두 번 약하다. 한 번은 욕망에 굴복했을 때, 그리고 한 번은 후회에 굴복할 때.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은 필연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그 선택도 당신이 가진 정보와 감정과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스피노자의 논리입니다. 스피노자가 후회하는 자는 두 번 약하다고 했을 때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후회도 하지 말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이것이 위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피노자는 후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후회에 갇혀 스스로를 소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이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2번 약하다는 것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약함은 그때의 선택이었습니다. 욕망에, 두려움에, 무지에, 상황에 이끌려 한 선택.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약함입니다. 2번째 약함은 지금 후회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바꿀 수 없는 과거에 현재를 저당잡히는 것.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첫 번째 약함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나 2번째 약함은 이해를 통해 넘어설 수 있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의 답은 이해입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때의 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무엇을 몰랐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이해는 그것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순간 원망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철학이 차갑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후회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더 잘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더 아꼈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가 소중했다는 뜻입니다. 후회는 사랑이 남긴 흔적입니다. 무심했다면 후회도 없었을 겁니다. 후회의 깊이가 곧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것은 후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보고 그것을 안고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를 슬퍼하는 것도,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든다.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이었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후회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후회는 짐에서 동반자가 됩니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처음 읽은 건 꽤 오래전 일인데 솔직히 처음엔 너무 딱딱해서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문장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은 미래에 사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 말이 저에게는 후회를 내려놓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회가 조금 다르게 보이셨으면 합니다. 3가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 그때의 나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정보로, 그때의 감정으로, 그때의 상황에서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아쉽지만 그때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 선택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2번째 위로, 후회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때가 아쉬운 것입니다.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무감각했다면 후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 후회가 당신을 지금의 깊이로 만들었습니다. 3번째 위로, 과거와 화해하는 한마디. 오늘 밤 새벽에 그 기억이 또 올라온다면 도망치려 하지 말고 잠깐 그 기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나는 알아. 그 한마디가 후회와 화해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이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이해, 자책이 아니라 수용. 스피노자는 4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렌즈를 갈고 닦으며 살아온 삶. 유리가루가 폐에 쌓여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짧은 삶이었습니다. 파문당하고 고독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에는 에티카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전에 출판을 두려워했던 그 책은 그가 죽은 뒤에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후회 없이 살았을까요? 아마 그도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보다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자책보다 사유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최고 노력은 이해하는 것이다. 스피노자. 오늘 밤 그 오래된 후회가 다시 올라온다면 도망치지 말고 잠깐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최선이었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내가 용서하고 싶은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계속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무기력의 정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